안녕하세요. 표현둥이 여러분. 표현학교 교장 길만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라는 곳에서 모임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진행된 지정도서 모임 전체 편집본입니다. 이번 지정도서는 아몬드라는 소설책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몬드는 조금 제가 읽었을 때 다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름이 꼭 나쁜 것일까?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온도는 일부러 얼굴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음성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밌게 즐기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라디오처럼 활용하시는 겁니다. 유튜브가 영상이지만 그래도 라디오처럼 활용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대화 주제에 따라서 또 분할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대화 주제에 따른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듣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소통하는 자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줍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너를 만난다. 보지 않아서 보이는 곳 글로벌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2월 9일 지정도서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 좀 깨셨나요? 네, 잡겠습니다. 잠 네. 깨셨나요? 제가 안 깬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또 지정도서 모임, 손원평 장편소설 아몬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자기소개 시간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아몬드에 맞춰서 남들과는 다른 점 한 가지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점도 되고 나쁜 점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제가 먼저 하나요? 가위바위 묵. 아싸. 이긴 사람 먼저. 이긴 사람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10초만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 한 가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멘트 쳤는데 괜찮을까요? 네. 시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하지만 또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누군가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가질 수 있죠. 저는 네. 정말 잘 웃는 것 같아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의 기준이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기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으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잘 묻는 것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간 너무 잘 웃는다고. 뭐죠? 되게 지금 재밌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 잘 웃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왜 이렇게 너 시도 때도 없이 웃어? 아니면 뭐 너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을까요? 그래도 제가 막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 네. 크게 웃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남들이 너무 재미없다고 막 싸하는데 저 혼자 웃을 때 남들은 재미없다고 하는데 혼자 웃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좀 돼가고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묻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좀 제가 너무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는데 얘기 안 할래요. 편집해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편집해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네. 네. 뭐냐면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좀 슬픔을 잘 느껴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일부러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일부러 표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 잘 우시나요? 네, 잘 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감정 표현이 되게 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감정을 잘 느낀다, 좀 예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정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정 노예? 왜 노예라고? 감정 황제 어떠세요? 감정 황제. 좋네요. 감정 네. 황제. 황제님, 네. 감정 황제 정민님이었습니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 한 가지는, 저도 감정을 좀 잘 느끼는 편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 보자면 애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쟤 왜 저래, 이렇게, 나이 값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애교가 좀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남들과 또 더 융화할 수 있는 것 같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독서 모임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애교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없으시죠? 애교 때문에요? 네. 손해본 적은, 손해보거나 뭐 난처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난처하거나 애교 때문에 난처하다기보다는 그런 시선은 있죠. 왜 뭐 애교를 부리고 있어 막 이런 시선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남자답지 못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는 일부러 애교를 좀 적절히
썩는 그 네. 방법을 터득을 했죠. 아, 꼭 막 싫어하는데 아,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진 않죠. 아, 아, 그래? 이렇게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남들과 다르다는 게 꼭 네.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네. 소개 주제를 한번 그 네. 아몬드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책을 읽은 서평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아, 필수 코스죠. 네, 필수 코스 서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짠짜짠짜짠짠. 네. 저 토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업하기 위해서 애교를 짠짜짠. 부리시네요. 네,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아, 서평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민님. 저는 네. 참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4부까지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2부구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끝났구나 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기서 끝났구나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오고, 이래서 너무 계속 긴장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네. 그때도 이 책이 되게 강렬했었거든요. 네네. 주제 자체가. 네.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 않을 때다 보니까, 네. 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주인공이 되게 안쓰럽다. 그런데 또 되게 또 잘 살아갔네? 약간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서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다. 네. 그 재미라는 것이 강렬함을 말하시는 걸까요? 네. 강렬해. 어떤 부분이 제일 강렬하게 와닿으셨어요? 저는 이제 주인공이 친구를 사귀게 되죠. 네. 저는 그때 그 주인공의 감정보다 그 친구한테 좀 너무 네. 감정이입이 되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친구가 이제 부모님을 뭐 잃어버리죠. 그래서 혼자 살게 되죠. 그러고 수련원도 갔다 오고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산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는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좋은 애인데 관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짠하면서 또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친구와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친구랑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렬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난 계기가 그 엄마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친구는 좀 그 미아라 그러죠, 미아. 네. 맞아요, 미아가 됐었는데 후에 그 아버지가 걔를 찾았지만 네. 걔는 되게 많이 엇나가 있는 상태였고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었고 그래서 주인공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닮은 네. 주인공한테 아들 네. 역할을 한번 해달라 라고 해서 마지막 자리를 그 주인공이 지키고 네. 어머니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미아가 됐던 아이가 주인공한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되게 짠했었거든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그 장면이 되게 와닿기보다는 뭔가
되게 오묘한 느낌을 받았던 저도 그랬습니다. 또 강렬하게 와닿았던 부분 없을까요? 그 부분도 강렬했고, 그 네. 다음에 요거의 연장선이지만, 아빠가 나중에 이제 일보다는 아기를 조금 더 같이 갖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 하죠. 그 미아가 된 교수님, 네네. 네. 그 부분도 너무 강렬했고요. 다음에 또 어디가 강렬했을까요? 억지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만이님은 강렬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의 서평이요? 네. 저는 이 책 되게 작년에 네. 이 책을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 나갔는데 누가 읽고 얘기해줘서 너무 궁금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읽었을 때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또 다시 읽으니까 조금 더 강렬하게 와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와닿기보다는 참 오묘한 책이다. 네. 되게 오묘하다. 책을 읽으면서 제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오묘하게, 뭔가 책을 읽고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이거는 감정에 따라서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 강렬하게 와닿았던 거는 이 대략적인 내용이 결국 뭐라 해야 될까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는 한 아이가 또 다르다고 취급이 되는 두 아이를 만나면서 성장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엔 얘가 죽어버리잖아요. 살지 않나요? 이게, 아이고, 카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무음으로 해놓고. 그게 그럼 영혼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후일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후일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일담이란 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후에는 이렇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읽는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제가 다시 주인공이 깨어났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그 어떤 구절 중에서 마지막쯤에, 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이랬나? 현실로 다시 돌아왔다. 네. 약간 그런 구절을 제가 봤던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영혼일 수도 있겠다, 진짜. 이게, 그래서 첫 프롤로그에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열린 결말인가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네. 다시 안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었을 때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거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몬드를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쵸? 네. 그러면 제가 그 대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대댓글을 대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고, 이 애가 그 할머니랑 엄마가 죽는 걸, 살해당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강렬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연극 한 편을 보듯이 아무도 도움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 다르다고는 취급을 받는 아이랑 평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결국은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되게 강렬했고요. 그 후에도 약간 그 사례를 한 사람이 되게 그 40대 뭐 가장의 뭐 하여튼 뭐 힘든 형편에 네. 이렇게 해서 그게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정 이론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름이란 뭘까?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 기준은 뭘까?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고, 한 아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장의 원동력이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결국에는 사람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서평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또 정민님 서평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네. 또 책을 읽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꽁꽁 쌓아놓은 거를 하나씩 꺼내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 정민님부터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아까 전에 서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온이라는 친구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있었던 구절 중에 뭐 사람들은 다들 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진짜 공감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네요. 네. 제가 내가 공감 이런 걸로 예전에 찾아보다가 네. 봤던 글 중에 이제 아들 잃은 엄마가 네. 그 엄마한테 막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요. 네.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이 엄마는 하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잊어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분노의 감정만 느끼다가 네. 어떤 사람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근데 그 한마디에 너무 쌓였던 그런 눈물이 엄청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네. 그걸 보면서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죠?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이랑 동의랑 그리고 그냥 동정은 너무 한 끗 차이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 길만희님은 공감 잘하시나요? 저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진짜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공감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좀 자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아닐까? 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 아닐까? 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네. 공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너무 공감을 할 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공감을 해야 할 때요. 너무 어.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우선은 그 사람들이 제일 저도 그렇고 뭔가 네.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어떤 형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내라는 이야기를 하면 힘이 안 난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라고 네.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뭔가 맞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실된 힘내라는 한마디는 네. 그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힘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왜 힘내라는 말은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거는 힘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무언가 말이라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문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힘든데 누군가가 위로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힘내라고 얘기했을 때 힘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안 난다고 해서 왜 너는 공감을 못 해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진짜.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네. 그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천차만별이고 네.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기분이 어떤지.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너희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힘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힘들어하면 그냥 이게 또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랑 문자로 하는 거랑 다르지만 만나면 그냥 말없이 뭐 괜찮아 이렇게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고, 저 완전 지금 감정이입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네. 공감이라는 네. 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냥 진심 아닐까요? 진심. 그 진심이 전달되면 된다. 네네. 진심. 그래서 공감을 받는 입장에서도 네. 편견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 그 세상에 떠도는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된다. 네. 뭐 이런 편견을 가지면 네.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 보통 이제 누가 힘들어하면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힘내라는 말만 반복하기에는 제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길마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 괜찮아 라든지 그냥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행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힘내 뭐 이런 말도 도움이 되고 힘이 나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지만 네. 힘들지 하고 이렇게 딱 쳐줄 때 물어봐 줄 때 그럴 때 되게 내가 힘든 거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마음이 살짝 녹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감이 진정한 공감이 뭐다라고 딱 한 줄로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길마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이 뭘지 그리고 정말 진심이 전해지면 그냥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진심이 느껴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힘내라는 단어도 네. 그랬으니까 힘내야지 이렇게 네. 하는 뭔가 가르치는 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같은 힘내라는 단어도 그 사람을 공감하는 그런 무언가 진심이 있으면 힘내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감이라는 네. 단어의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단어적 정의. 오, 어떤 건가요?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느낌만 느낀 상태로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네. 공감이 능력이라면 네.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생길 수 있는 걸까요? 후천적으로 학습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그래요. 약간 공감이란 게 타인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네.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도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럼 솔직히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한 일에 대한 공감을 더 잘하는 게 네. 대부분의 상황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으로 조금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라갈수록 그다음에 아몬드에 나왔듯이 얘도 점점 성장하면서 타인의 공감 능력이 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후천적으로 네. 좀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더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이었나요? 그럼 애교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네.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렇게 공감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공감을 잘하는 법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심오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 책은 다름이 비정상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름이 비정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남들과 비슷하려고 하는 것이 네. 인간의 욕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슷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이런 좀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비슷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 네. 잘못된 것일까? 네. 길마니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것 같아요. 한 무리에 속하려고 하는 것이 네. 그 인간의 기본 본성 아니면 욕구? 왜냐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정말 원시 시대 같은 경우는 만약 아몬드의 주인공 같은 애가 있었다면 도태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포용이 되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간이 그 다름을 욕하고 다름을 싫어하는 것 자체를 또 반대로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그거를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게 좋아 보이면 따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은 것도 그것도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를 잘하고 싶은. 네. 무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다름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사람들이 각각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이면, 네. 비슷한 무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세상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쵸.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욕하진 않을까? 그쵸.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네.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참 정상이고 그거와 좀 다르다는 게 경계가 엄청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나 누구나 다른 점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대신에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어렵죠.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네. 계속 개인적인 의견이나 좀 말하면서도 의견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네. 비정상이라고 다르다라고 막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비정상으로.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되게 어려워서, 그쵸? 네. 머리 아프네요. 뭐, 이런 거 토론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외치는 네. 세상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네네. 정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남들 눈에 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네.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 양극단에 쓰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평범함도 인정받는 사회가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름을 꿈꿔야 되는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약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치부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는 튀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초중고 교육을 받을 때는 네. 튀는 애들을 문제아라고 보잖아요, 거의. 왜냐하면 그쵸? 얌전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학생이 이제 좋은 학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사회에 나오면 쳐야 된다고 해요. 되게 모순이지 않나요? 맞아요. 교육은 똑같이 시키면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장래 희망 같은 거 보면 비슷했잖아요, 막. 근데 요즘에는 또 각자의 개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네. 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남들과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하는가, 꼭 비슷한 게 안 좋은 것인가, 라는 거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정민님의 대화 주제 어떤 것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저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받았으니까 네, 쉬운 가벼운 질문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 가벼운 질문 안 될까요? 중간 가벼운 질문으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인공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뭐 고통이나 뭐 그런 네. 걸 못 느끼는 거죠. 무서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차라리 이거 진짜 못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정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거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슬픔을 잘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물샘이를 살짝 이렇게 반만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차라리
그런 감정을 좀 덜 느끼면 네. 좀 관계를 맺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네. 시도 때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잘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울까봐 못하겠는 적이 많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말인 걸 아는데 눈물이 날까봐 그냥 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그 중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 중에요? 음. 뭐 사소한 걸로는 부모님한테나 뭐 이런 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뭐 그럴 때도 그냥 그 상황이 살짝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혹시 그냥 울면서 얘기하면 네.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아니면 울면서 하면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표현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내가 하기 싫은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뭐 민망함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눈물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 앞에서 울기가 싫어요. 왜 그러실까요? 한번 심층적으로 안진영 상담소, 길만이 상담소 오픈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셨을까요? 왜 부모님 앞에서는 울기가 싫으실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울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어머,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더 감동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그러실까요? 그러게요. 뭔가 자기 방어적인, 그리고 꼭 감사한 표현을 할 때 말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눈물이 날까봐 이제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울면서 하면은 상대방 느끼기에는 당황스럽죠. 그럴까요? 왜 울어? 내가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 말고 뭔가 좀 섭섭함이나 뭐 이야기할 때? 그쵸. 무슨 말을 할 때 그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만약에 얘기를 하다 울어버리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 혼자 투정 부리는 느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야기하다가 운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거죠. 나는 대화를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니 대화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막 하던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처음부터 털어놓고 네. 나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눈물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자. 눈물 안 닦아줘도 되고 위로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느끼는 감정 중 차라리 못 느꼈으면 하는 것 자체가 네.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뭐 고통이라든지 치통 막 이런 거. 아, 있네. 치통, 막 편두통 이런 건 차라리 못 느꼈으면 못 느꼈어. 그런데 이제 감정이라는 거니까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은 예전에는 그게 정말 고통이라는 거를 정말 느끼기 싫어했었거든요. 상처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좀 느끼면서 살자 이런 주의예요. 고통도 나름대로의 뭔가 살아가는데 필수인 것 같고, 고통이 있기에 내가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그냥 온전히 느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최근에 느끼신 고통 있으신가요? 치통? 최근에 느끼는 고통이, 그러니까 막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온전히 한번 오면 오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이 반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가는 거네 이런 생각, 그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뭔가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감정을 온전히 한번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픈 걸 좀 싫어해서 그런 거 신체적인 아픔은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은 조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겁나 엄청 큰 고통이 와서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온도에서 멍청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선 그렇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불만이 상담소고. 그러면 문 닫겠습니다. 이제 네. 드르르르륵. 네, 샷다 문 내렸습니다. 또 오늘 감정에 대해 또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또 궁금하네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길만 있는 질문 있으신가요? 제 질문이요. 네. 또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하나 좀 다른 거 해보자면 네. 그 101원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고니 친구, 미아가 된 친구 대신 아들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되게 편안하게 숨을 거둬요. 그쵸? 네. 만나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고 네. 되게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아줌마는 그렇게 바라던 소망을 잃었다. 아들을 만나는 것. 적어도 그렇게 알고 갔다. 진실을 알았다라면 그녀는 조금 더 불행했을까? 라는 구절을 보면서 진실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말이 꼭 나쁜 것일까? 진실이 꼭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든. 그럼 지금 아몬드에 나왔던 네.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임종 간호잖아요. 그거는 네. 임종이니까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짓말에 뭐 선의의 거짓말 네. 같은 게 있죠. 네. 네,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선의로 받아들인다는 걸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 그럼 이 책에서는 네. 어머니는 그 아줌마는 편안하게 소망을 이루어 갔지만 네네. 그로 인해서 고니가 상처를 받았었잖아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못 봤다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갔고 한 사람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네네. 이건 진짜 나쁜 거짓말일까요? 그러니까 고니의 입장에선 나쁜 거짓말이죠. 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좋은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여서 저는 그 거짓말 자체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임종을 이제 하기 전에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게 네. 해드린 거니까 네.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럼 정민님께서는 네. 완전 진실한 사람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을 해보기도 했고, 네. 도덕적인 상황만, 그러니까 도덕적인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는 당연히 아니죠, 저도. 네. 거짓말도 했었고, 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늘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의의 거짓말로 했든 아니든. 그래서 웬만하면 진실을 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거짓말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안정되게 해주는. 네네. 근데 그 효과의 유효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다시 거짓말이라는 거가 들통이 났을 때 네. 진짜 또 믿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게 뭐 노시보 효과라고 하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짓말도 안 믿고 진짜도 안 믿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네요. 네. 좀 이 어머니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네. 이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있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하는 거짓말은 저는 좋은 거짓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오묘한 게 이 주인공은 네. 진실밖에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한 행동은 거짓말에 동참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오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네. 주인공은 감정이라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네. 어떻게 그걸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쓰러움에 그게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거짓말 자체가 네. 그 사람한테 공감을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몇 년을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을 마지막이라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것을 이 주인공은 이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얼핏. 그래서 주인공이 제일 처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진실이 좋은 거기만 할까? 거짓말은 나쁘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네. 거짓말이 태어난 탄생의 배경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타인의 공감 아닐까라는 위험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게 진실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거짓말을 많이 치면 네. 아까 말씀하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렇지만 또 어느 시기적절하게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약간 느꼈어요. 결국 고니도 어머니 처음에는 막 그게 싫었지만 어머니를 이해하죠. 어머니를 이해하고 고니를 주인공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바꾸는 계기가 되는 그런 됐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이중성.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 어디까지 거짓말이 허용될까? 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운다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디까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통해서 또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진실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정민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정민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네. 한번. 저는 쉬운 질문입니다. 네. 주인공이 네. 신박사한테 질문을 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요. 네. 고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신박사가 해주는 얘기가, 고니는 지금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 먼저 다가가 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고니가 너한테 다가올 때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한테 다가가고 싶을 때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 신박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처음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야? 네. 되게 마지막 질문 좋습니다. 심플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님은 뭐 어떤 거 하세요? 저는요, 저도 좀 약간 주변을 많이 맴돌고 자꾸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저는 연락보다는, 연락 이런 거는 그냥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먹을 걸 좋아하는데 저희 먹을 걸 나눠줘요. 그거 엄청 큰 건데. 그게 되게 먹을 거 나눠주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식량이잖아요. 네. 의식주 중에 식이잖아요. 그걸 나눠준다는 행동은 뭔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걸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먹을 걸 나눠주신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걸 나눠줍니다. 저도 기프티콘으로 싸주시면 저희 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프티콘 시간 나실 때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저는 뭘까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자주 눈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약간 웃게 만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좀 서로 같이 웃으면서 네.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면서 네네. 친해지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대화로 친해진다. 네, 이런 제가 말씀이셨어요. 네,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걸 나눠줄 때는 네. 제가 배부를 때만 배가 고플 때는 잘 안 나눠주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배가 찼다 이러면 좀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익숙해지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정말 자주 보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자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 정이 쌓이고 오빠 하다가 아빠 되고 막 이렇다.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약간 그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녀를 얻는 방법이 네. 계속 앞에 나타나는 거래요. 자주 계속 얼굴을 내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익숙해지게?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다가 계속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인을 쟁취하는 방법.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얼굴을.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방법. 네. 다른 분들도 써먹으시면 좋을 만한 방법. 좋은 방법이네요.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얼굴을 많이 보여라. 자주 보여라. 이거 여자한테도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자도 미남을 얻기 위해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김창호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네.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네. 첫 번째 네. 예쁜 여자, 네. 두 번째 예쁜 여자, 세 번째 예쁜 여자. 아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주 보이면 그 사람의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둘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쪽이 네. 더 많이 적용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왜냐면 남자는 시각적인 게 조금 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아직 제가 이거 조사해서 논문을 한번 네.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성민님? 네. 네, 좀 일찍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또 지정도서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네. 또 오늘 잠깐만요. 코 좀. 네. 오늘 이렇게 대화해봤는데 마지막 소감 어떠셨는지? 지정도서로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대화로 나누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네. 토요일 아침인데 저 네.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 네. 약속 가기 전에 이렇게 짬내서 깨알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길만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온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민님 약속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그러면 저희 아몬드 씹어 먹는 소리로 아이고. 마무리할까요? 와그작! 네, 와그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그작!